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한 영어 성적 준비, 구체적으로는 토플과 GR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원을 다닐 여건이 안 돼서 혼자 준비했고 짧게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토플은 10월 말에 한 번 응시해서 116점, GRE는 2번 응시해서 퀀트 169점, 버벌 167점, 총점 336점에 라이팅 4.5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유리하게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순수 한국 공대 출신 지인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영어 준비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필수. 토플은 애초에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약자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어학 연수를 하거나 대학 혹은 대학원에 진학할 때 필요한 영어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영어 실력이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자세하게는 에세이를 쓰는 라이팅 섹션, 영어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리딩 섹션, 강의나 일상 대화를 듣고 문맥을 파악하는 리스닝 섹션, 마지막으로 짧고 긴 대화에 답변하는 스피킹 섹션,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각 섹션마다 30점씩 주어져서 총 120점 만점이 되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80점대를 받으면 ESL을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대학원에 합격이 주어지고 100점 중후반 이상을 받아야 ESL을 병행하지 않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조건이 궁금하다면 스탠포드 엘렉트리컬 엔지니어링 PhD 토플 리퀘어먼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대학원과 학과마다 다 다르니까 관심 있는 대학원과 학과별로 필요 조건을 찾고 엑셀에 따로 정리해두는 게 매번 웹사이트를 뒤져보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이때 학과별로 데드라인과 점수 제출을 위해 요구되는 ETS 인스티튜션 코드와 디파트멘트 코드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학교들의 토플 성적을 다 정리했다면 이제 이 성적을 맞추는 일만 남습니다. 대부분은 스피킹 점수는 22점 이상, 전체 점수 몇 점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스피킹 점수는 확실히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2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건 학원을 가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지만 저는 특히 스피킹을 위해서라면 오프라인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피킹은 직접 말로 뱉어보면서 연습하지 않는 이상 실력이 전혀 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연습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이동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스피킹 점수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중에 후회하느니 미리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시간 관리에 자신이 있거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토플 시험 형식에 적응하기만 하면 되는 분이라면 저는 챗GPT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방법을 썼는데 당시에는 챗GPT 4.5가 아닌데도 꽤나 도움이 됐고 4.5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에게 나는 토플 시험을 준비 중이고 나한테 가상의 토플 질문을 하면 내가 답을 해볼 테니 평가하고 개선점을 알려달라 라고 요청하면 영어로 말하기도 좋고 꽤나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줘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학원을 다니시더라도 연습은 계속 해야 하니 이 방식은 이러나 저러나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킹 성적 외에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순서로 점수를 올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리딩이 가장 쉽고 그 다음은 리스닝으로 점수를 올리고 라이팅 점수 올리기가 셋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라이팅도 템플릿이 있어서 템플릿에 맞게 쓰는 연습만 하면 꽤 오르기도 하지만 리딩, 리스닝은 단어만 달달 외워도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고 주어진 정보를 보고 정답을 찾는 것이라 창작을 하는 라이팅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 스피킹과 리딩을 먼저 공략하시고 리딩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 리스닝과 라이팅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토플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GRE는 선택. GRE는 다행히 대부분 선택이거나 안 받고 점점 더 안 받는 추세입니다. 다만 저는 관심 있었던 카네기 멜론 컴공과가 필수로 요구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 토플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서 GRE까지도 욕심을 부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무리를 하는 수준이라면 저는 둘 다 준비할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공인인증 성적이라도 최대한 구비해놔야 신뢰를 조금이나마 받았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이 학생이 진짜 학점이 좋았는지, 대외 활동을 실제로 참여한 게 맞는지, 아니면 지어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GRE와 토플 성적을 최대한 잘 받아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플 성적도 맞추기 어렵다면 GRE를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 같습니다. 같은 영어 시험이라 한 번에 다 준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정말 많기도 하고 GRE에서 요구하는 어휘력은 정말 극악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 경영 전공으로 4년을 다녔지만 한 번도 못 들어본 단어들이 GRE에 많이 나와서 단어 외우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략적인 기준은 95점입니다. 토플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고 95점 미만이라면 토플만 집중하고 GRE를 요구하는 학교는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95점 이상이 나온다면 GRE도 도전할지 말지 고민해보고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아예 GRE 보는 곳은 제외하고 준비한 분들도 많았는데 스탠포드, MIT 같이 좋은 대학원에 많이들 잘 합격하셔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절대로 포기하고 적당히 만족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GRE를 보기로 결정하셨다면 저는 퀀트, 라이팅, 버벌 순서로 점수를 올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공학 석박사를 목표로 하신다면 영어보다는 수학 성적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1순위는 퀀트입니다. 퀀트는 사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삼각함수와 같이 오랜만에 보는 개념들이 헷갈린다는 점과 영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잔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2번 봤는데 2번 다 실수를 하나씩 해서 169점이 나왔는데 모의고사 때도 그랬지만 헷갈려서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는 오히려 맞고 너무 쉽다고 생각한 문제에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GRE에서 요구하는 수학 개념 중 헷갈릴 만한 것들은 인강이나 유튜브로 빠르게 한번 복습하시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어떤 식의 문제와 지문들이 나오는지 공부하시면 고득점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라이팅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4점 이상을 받으면 패스, 3.5점 이하는 페일같이 커트라인처럼 취급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공학대학원을 지원한다면 라이팅 점수가 약간 낮아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대학원을 가도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합격한 분들의 통계를 봤을 때 4점을 받아놓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원에서 이를 명확하게 언급하거나 오피셜로 인정한 내용은 전혀 없지만 대부분 합격생분들이 4점 이상을 받아서 딱 4점만 받겠다고 목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첫 시험에서는 문제 몇 개만 보고 연습 한 번 없이 갔습니다. 학부 때 졸업 논문도 썼었고 당시 MBA를 준비하면서 GMAT을 봤을 때 라이팅 점수가 잘 나와서 오만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본 결과 3.5점이 나와서 충격받고 딱 2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 전부 공개되어 있는 GRE 라이팅 주제를 하나씩 훑었습니다. 물론 전부를 다 보기에는 너무 많았고 대충 생각해봤을 때 찬반을 결정하거나 그 방향에 맞는 예제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주제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골랐습니다. 이렇게 고른 주제에 대해서 5분 동안 예제 2개를 떠올려서 논리를 정리하고 20분간 전체 에세이를 작성한 뒤 마지막 5분은 검토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제에 대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 핵심은 다양한 주제에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잘 준비해둬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5분 안에 틀을 잡아도 25분 안에 글을 다 쓰고 검수하는 게 빠듯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복귀해봐도 틀 잡는데 10분을 날려서 글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했던 것처럼 5분, 20분, 5분으로 시간을 나눠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글을 쓰는 것까지 직접 연습해보시면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예제나 좋은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건 챗GPT를 엄청 활용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제를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제가 썼던 프롬프트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너는 GRE 에세이 전문가야. 내가 에세이 주제를 줄 테니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예제 10개, 반대하는 예제 10개를 주고 각각이 왜 적합한 예제인지 2줄로 설명해줘 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예제들을 20개씩 뱉어주고 이 중에 내가 다른 주제에서도 활용할 만한 예제를 잘 골라두면 됩니다. 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들이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활용하기 쉬우니 이 점 참고해서 원하시는 예제를 골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반 여부와 예제가 정해졌으니 이 예제를 기준으로 25분간 에세이를 쓰고 챗GPT에게 채점을 받아보는 겁니다. 물론 챗GPT가 정확하게 판단할지는 확률에 달려있어서 완전히 신뢰할 건 못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GRE 공식 채점 서비스에 돈을 주고 채점을 맡겨봤고 챗GPT, 빙, 바드에게 모두 평가를 맡겨봤는데 공식 서비스는 4점, 챗GPT는 4.5점을 내줬습니다. 빙과 바드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거나 5점 같은 터무니없는 점수를 줘서 무시했고 챗GPT가 가장 비슷하거나 0.5점 정도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보여서 챗GPT 기준으로 4.5점을 꾸준히 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때도 챗GPT에게 너는 GRE 에세이 전문가야. 이 에세이를 보고 몇 점인지 평가해주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5가지 항목을 알려줘 라고 했고 실제로 답변을 준 5가지 항목은 대부분 적용할 가치가 있는 좋은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드백을 직접 반영하고 다시 평가받고 하기도 귀찮으니까 다시 한번 챗GPT에게 같은 예제를 활용하고 너가 말한 항목들 다 반영해서 6점짜리 에세이를 써봐 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힌 글이 나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게 되는 명문을 보시게 될 테니 예제를 찾거나 채점을 받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답이라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 정답을 보면서 큰 틀을 어떻게 짤지 그 감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챗GPT 프롬프트는 전부 더보기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건 리딩인데 리딩은 따로 전략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단어를 미친 듯이 외워야 하고 기존 시험들처럼 영단어에 대한 한글 뜻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 사전을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단어에 동의어가 7개, 8개씩 있는 경우도 있어서 초반에는 정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퀴즐렛이라는 단어 공부 플랫폼에 다른 분들이 정리한 GRE 필수 단어집을 활용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니 따로 엑셀이나 PDF처럼 보기 어려운 형태가 아니라서 좋았고,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혹은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면서도 틈틈이 단어를 외웠습니다. 제가 잘 활용했던 단어집 링크도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 리딩 점수를 올려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단어만 미친듯이 외우면 리딩 성적은 무조건 올라가니 다른 걱정은 마시고 단어에만 집중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 토플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고 95점 아니면 최소 90점이 넘는다면 GRE도 준비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토플만 준비하시는 게 여러모로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준비한다면 그만큼 대학원 입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는 시간, 돈,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비해서 대단히 당락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서 꼭 GRE를 보라고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GRE를 안 보신 분들도 잘 합격하는 것 같으니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룬 내용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제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와 대학원 준비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